안녕하세요, 지니코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러닝이 정말 엄청나죠? 저는 러닝을 보통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뛰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러닝 관련해서 정보가 빠른 분들도 있고 트렌드가 또 빠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보를 막 서로 많이 나눌 텐데, 또 이제 혼자 달리시는 분들은 평소 궁금했던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풀어보고자 러닝을 정말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장부터 한번 볼까요? 그냥 집에 있는 땀 배출이 잘 되는 기능성 소재의 추리닝이라든가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은 피부가 좀 쓸리지 않는 소재여야 돼요. 그래서 좀 부드럽고 땀 배출이 잘 되는, 가볍고 팔락팔락하는 그런 소재로 입으시면 되고, 하의를 입을 때는 허벅지 안쪽이 좀 쓸리거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가 많이 쓸리는 분들은 저처럼 타이즈를 입어주시고 반바지도 편하게 입으셔도 됩니다. 시계는 다양하죠. 요즘에 GPS 시계가 가민, 순토, 코로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난 시계 사는 것도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GPS 기능이 되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신발은 좀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러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집에 있던 운동화 그냥 꺼내가지고 신고 뛰시거든요. 근데 그 신발은 사실 이미 수명이 다 죽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쿠션이 좀 뽀송뽀송한 러닝화로 새로 장만하셔서 러닝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부상 예방도 더 되고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장비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러닝을 하러 가야겠죠. 대체 어디서 러닝을 하느냐? 러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랙 운동장을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트랙은 1레인 기준으로 한 바퀴에 400m거든요. 굉장히 짧은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뛸 때마다 이렇게 좀 페이스를 체크를 하다 보면은 페이스 조절하는 능력이 또 향상이 됩니다. 이 트랙이 또 관절에 좀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러닝을 시작할 때는 트랙에서 안전하게 페이스도 좀 체크해 보면서 내가 100m는 몇 초 페이스로 가는지, 200m는 어느 정도 페이스로 가는지, 그게 또 이제 나중에는 내가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키로당 대충 몇 분 페이스가 나오겠다라는 게 몸에서 좀 다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트랙에서 시작을 하시고, 트랙이 난 너무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강이나 공원으로 가야겠죠. 한강이나 공원의 장점도 많아요. 풍경이 계속 바뀌고 시간도 빨리 가고 더 재밌게 달릴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도 적절히 활용하면서 장소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까지 갖췄고 또 장소까지 정했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죠? 자세를 좀 알아야겠죠. 기본적인 팔치기 자세는 이렇게 90도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시고, 팔을 앞에서 치기보다는 뒤로 가볍게 밀어 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천천히 뛸 때는 가볍게 팔치기를 하다가 속도를 좀 낼 때는 조금 더 팔을 크게 치겠죠. 저희는 오래 달리기를 해야 하니까 힘을 좀 아껴서 팔을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앞에서 치는 거는 사실 큰 소용이 없어요. 뒤로 보내서 마치 진자 운동하듯이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피해야 될 자세는 이렇게 바짝 긴장해서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뛰고 나서 어깨도 많이 아프거든요. 뛸 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느껴진다면 가볍게 팔을 툭툭툭툭 털면서 힘을 좀 빼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착지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제일 러닝 자세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착지인데요. 발을 어떻게 디뎌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크게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뒤꿈치 착지, 중간 착지, 앞꿈치 착지. 근데 앞꿈치는 단거리 선수들이 속도를 빠르게 달릴 때 하는 착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생략을 좀 할게요. 나는 어떤 착지를 해야 될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뒤꿈치 착지의 장점은 보행이랑 비슷해요. 걸을 때 보통 뒤꿈치부터 다니까 보행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발이 지면에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지면에 발이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길다는 거는 체중의 부하가 가장 많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좀 가장 많이 받는다. 하지만 평상시 나의 보행과 비슷해서 편안하다. 중간 착지는 발바닥 중간부터 닿는 착지인데요. 아무래도 뒤꿈치, 중간, 앞꿈치 3번 착지하는 것보다 중간, 앞, 뒤꿈치가 생략된 만큼 발이 지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겠죠. 그래서 조금 더 스피드하게 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평상시에 이제 뒤꿈치 착지를 하던 분이 갑자기 중간 착지로 할 경우에는 발목이나 종아리 이런 데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조깅할 때 내가 착지를 어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100m 질주를 했을 때 내가 어디로 착지를 하고 있는지,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 부분이라서 억지로 착지를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착지를 편안하게 하시되 발목 힘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자, 이 발목 힘이 강해지고 발목의 유연성 그리고 발목의 가동 범위가 좋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빠른 착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뛰면서 어떤 착지를 바꾸겠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깅을 천천히 할 땐 어떤 착지로 하고 있는지, 빠르게 뛸 땐 어떤 착지인지 좀 인지를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리는데 망치질 하듯이 쿵 쿵 쿵 찍는 분들이 있어요. 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몸에 힘을 좀 빼고 가볍게 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내가 뛸 때 나의 보폭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게 우리가 다리가 긴 사람도 있고 상체가 또 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키에 이 정도 보폭은 나와야 된다라고 평균을 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감이 좀 정해보자면 160cm 기준으로 한 90cm에서 110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보폭이 과하게 길다 보면은 상경인대가 아프기도 하고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다칩니다. 그래서 보폭은 그냥 편안한 상태로 내가 굳이 과도하게 다리를 멀리 뻗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가볍게 달리시면 됩니다. 뛰다 보면은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내 보폭이 좀 더 길어지기도 하고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릴 때 과도하게 다리를 뻗는 동작을 하지 마시고 가능한 편안하게 보폭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법. 사람들이 착지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 착지만큼 궁금해하시는 호흡법인데요. 특별한 호흡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숨이 차지 않으려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법을 어떻게 하느냐, 코와 입 동시에 사용을 하면 돼요. 달리기를 하면 할수록 몸 안에서는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2개를 활용하는 게 더 좋겠죠.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코, 입 동시에 호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턱이 들리는 경우에는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을 하기가 좀 불편해요. 들리지 않도록 당겨주시고 코, 입 동시에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이 차면은 힘든 것만 생각하느라 이 뭐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신경을 전혀 못 쓰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자세가 무너지고 짧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몸 안에서 더 많은 산소를 요구를 하는데 그냥 짧게만 했을 경우에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턱 당기고 깊은 호흡을 하셔야 돼요.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고, 뛰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1km만 뛰어도 숨이 차요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운동 부족인 거죠. 네. 그럼 그 1km를 더 숨이 차지 않는 속도를 낮춰서 천천히 달리시면 돼요. 심박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서 달리면 내가 1km만 뛸 수 있던 것을 1.2km 달릴 수 있고 1.4km 달릴 수 있고 점점 거리를 늘려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옷도 입었고 운동 장소도 선택했고 또 자세도 알아봤고 어떻게 해요? 뛰어야죠. 몸이 움직일 시간입니다. 처음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운동 강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조깅입니다. 존투라고 하죠, 요즘에.
존투는 이 심박 구간을 5가지 단계로 좀 나눈 것인데, 그 중에 편안하게 말을 하면서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심박으로 달리는 그 구간이 존투예요. 이제 시계가 없으신 분들은 나의 존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달릴 때 제가 대화하는 게 편안하죠. 숨이 차지 않고 편안하죠. 이 속도가 여러분들의 존투입니다. 그래서 막 요즘에 뭐 존투로 달리면 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뭐 존투로 달리면 건강하다 해서 막 존투 열풍인데, 그런 인기를 다 떠나서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치지 않고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천천히 뛰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표는 조깅. 그러면은 조깅을 몇 분 페이스로 해야 하느냐, 거리 페이스 설정하기 전에 먼저 시간으로 운동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10km를 목표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지쳐 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10분 달리기.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쉬지 않고 10분 달리기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기초 체력이 좀 좋은 편이라 10분은 충분한데 20분 달리기, 30분 달리기,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점진적으로 늘려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 설정을 해서 달리는 것은 사실 뭐 시계도 필요 없어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으로 운동 목표를 설정해서 조깅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내가 40분 동안 쉬지 않고 온전히 달릴 수 있는 체력이 완성이 됐다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리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3km, 5km, 6km, 7km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거리를 늘리시면 되고요.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매일 5km를 달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루는 3km를 달리고 하루는 5km를 달리고 이런 식으로 거리를 바꿔서 달리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나의 운동 목표에 따라 좀 달라져요. 이 운동 루틴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는 게 좋겠죠. 다만 조금 더 어떤 기록 단축을 목표로 나의 능력치를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훈련에 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는 3km 뛰고 하루는 5km 뛰고 또 하루는 최대 7km까지 뛰어봤다 다시 거리를 줄이는 식으로 회복의 이 과정을 좀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시간으로 설정해서 내가 온전히 달릴 수 있는 체력만 먼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한바탕 달렸어요.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운동 빈도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 3회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루 뛰고 하루 쉬고 하루 뛰고 하루 쉬고. 사람마다 회복의 능력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하루 뛰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회복을 바로바로 좀 갖춰주신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체력이 좀 생기고 좀 운동 능력이 내가 올라가고 회복 능력도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체력이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면 이 빈도를 점점 늘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틀 뛰고 하루 쉬고 이틀 뛰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좀 빈도를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뭐다? 하띠 하시, 하루 뛰고 하루 쉬고. 컨디션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평균 심박수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자고 일어났을 때 나의 평균 심박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보통 운동을 아예 안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분당 80회 정도 나올 텐데요. 유독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몸에 문제가 있다 하는 날에는 심박이 훨씬 더 빠르게 뛸 거예요. 그래서 심박수 변화를 감지하면은 컨디션 체크를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러닝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심박수가 점점 내려가게 돼 있어요. 러닝 처음 시작할 때는 분당 80이었는데 지금은 한 분당 70 정도가 나오네, 체력이 많이 좋아졌네, 이런 부분도 한번 변화를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또 이제 요즘에 날씨가 덥잖아요. 집에 가서 바로 핸드폰 하지 마시고 우리 체온이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열이 계속 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게 컨디션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평소에 관절 어딘가가 아프거나 좀 이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나 발목이나 아이싱 해주시고, 난 그런 것도 좀 귀찮다 하시면 샤워하실 때 찬물로 가볍게 아이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러닝 전 스트레칭보다 러닝 후 스트레칭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꼭 필수입니다. 러닝 전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듯한 동적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다면 러닝 후에는 근육을 이완하면서 좀 회복을 빠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